안녕하세요. 올해로 92인 제가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휴대폰 사러 가서 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속이려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 같은 복잡한 걸 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어려워졌어요. 할부니, 약정이니, 제휴카드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쉽게 속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휴대폰 사러 가서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내 경험과 주변 어르신들이 당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휴대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36개월 할부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당하는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휴대폰 가게에 가면 직원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르신, 이 좋은 휴대폰인데도 한 달에 내는 돈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지금 쓰시는 것보다 더 싸죠? 정말 좋은 조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만 드릴 수 있는 특별 혜택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내가 아는 박할머니라는 분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78세이신 분인데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새 휴대폰을 사러 가셨대요. 그런데 휴대폰 가게에서 할머니, 이 최신 휴대폰인데도 한 달에 2만 5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지금 쓰시는 것보다 더 싸죠? 라고 하더래요. 박할머니는 정말 좋네요. 라고 좋아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아하셨죠. 휴대폰도 새 것이고 월요금도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2년 후에 생겼어요. 휴대폰 약정이 끝나서 새 휴대폰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기존 휴대폰 할부가 1년이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신이 36개월 할부로 샀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휴대폰 약정은 보통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어지죠. 기술도 발전하고 더 좋은 기능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할부는 3년이에요. 그러면 새 휴대폰을 사려고 할 때 기존 휴대폰 할부가 1년이나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 휴대폰 할부에 기존 할부까지 더해져서 한 달에 내는 돈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은 1년치를 한 번에 다 내야 하는 거고요. 박할머니 경우에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새 휴대폰을 사고 싶었지만 기존 할부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 1년 동안 오래된 휴대폰으로 불편하게 지내셨죠. 결국 1년 후에야 새 휴대폰으로 바꾸실 수 있었어요. 그때 박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처음에는 싸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더 손해본 것 같아요.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으니까 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더 큰 피해를 보셨어요. 이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아들이 부모님께 새 휴대폰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기존 할부가 남아 있어서 결국 남은 할부금 5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했어요. 그 돈이면 새 휴대폰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휴대폰 가게에서는 할부 개월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원료금이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다는 것만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36개월 할부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36개월이면 3년이에요. 3년 동안 휴대폰 하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죠. 그리고 할부에는 이자도 붙어요. 연 5.9%씩 3년 동안 내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사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 15만 원 정도 더 내야 해요. 결국 115만 원을 내는 거죠. 그 15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 케이스도 사고 화면 보호 필름도 붙이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할부는 몇 개월로 들어가나요?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얼버무리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답한다면 그 가게에서는 사지 마세요. 정직한 가게에서는 처음부터 24개월 할부입니다 라고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36개월 할부는 휴대폰 업계에서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통해요. 양심 있는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안 팔거든요. 내가 아는 휴대폰 가게 사장님 중에 정말 양심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르신들이 오시면 오히려 할부보다는 일시불이 좋습니다. 돈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24개월 할부까지만 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세요. 그런 분한테서 사야 해요. 할부는 12개월이나 24개월로 하시고 돈이 있으시면 일시불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일시불로 사면 할부 이자가 붙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저렴해지거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제휴카드의 속임수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당하는 수법이에요. 휴대폰 가게에서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 이 카드로 사시면 휴대폰이 거의 공짜예요. 기기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원료금만 내시면 돼요. 정말 대단한 혜택이죠. 이런 좋은 조건은 저희 가게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속임수입니다. 휴대폰이 공짜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신용카드 할부로 들어간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휴대폰 요금이 이렇게 나와요. 요금 제비 5만 원 플러스 기기 할부금 3만 원 이꼬르 총 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휴카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요금에는 요금 제비 5만 원만 나와요. 기기 할부금 3만 원은 신용카드 요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 고지서만 봤을 때는 마치 기기값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신용카드 요금을 보면 거기에 할부값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죠. 내가 아는 최할아버지라는 분도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82세이신 분인데 휴대폰을 바꾸러 가셨다가 직원이 할아버지 이 카드로 하시면 휴대폰 요금이 정말 싸게 나와요. 기기값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더래요. 최할아버지는 정말 그런가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아하셨죠. 휴대폰 요금이 예전보다 3만 원이나 적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 요금을 보니 거기에 휴대폰 할부값이 3만 원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국 총 내는 돈은 똑같은 거였어요. 아니, 오히려 신용카드 할부 이자까지 붙어서 더 비싸졌어요. 최할아버지가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휴대폰 요금은 싸졌다고 좋아했는데 카드 요금이 늘어난 건 미처 생각 못했어요. 결국 속은 거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용카드를 자주 안 쓰세요. 그런데 제휴카드로 휴대폰을 사면 매달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들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써야 1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카드를 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30만 원씩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물건까지 사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돼요. 15,000원 할인 받으려고 30만 원을 쓰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아는 김할머니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제휴카드로 휴대폰을 사신 후에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억지로 카드를 쓰시다가 한 달에 평소보다 10만 원을 더 쓰게 되셨어요. 15,000원 할인 받으려고 1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제휴카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카드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혜택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1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에 18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치 휴대폰이 공짜인 것처럼 설명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 카드 사용 습관을 바꿔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휴카드로 사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총 기기 값은 얼마이고 할부는 몇 개월인가요? 그리고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에 카드를 얼마나 써야 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해주는 곳에서 사세요. 얼버무리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일단 사고 나서 생각하자고 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가게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총 기기값은 100만 원이고 24개월 할부입니다. 제휴카드로 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쓰셔야 15,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평소에 카드를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일반 할부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다 설명해 준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에요. 세 번째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휴대폰 저장 용량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휴대폰을 오래 쓰다 보면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뜰 때가 있죠. 그러면 사진도 못 찍고 카톡도 제대로 안 되고 앱도 새로 설치할 수 없어요. 정말 불편해요. 내가 아는 여러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휴대폰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데 저장 공간 때문에 새 휴대폰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우선 저장 용량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32기가,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1테라바이트 이렇게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가격도 비싸져요. 같은 모델인데도 저장 용량에 따라 가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2기가나 64기가는 정말 적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카톡으로 사진 주고받고 하다 보면 금세 차요. 내가 아는 정할머니는 32기가 휴대폰을 쓰셨는데 손주들 사진 몇십 장 찍고 나니까 벌써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새 사진을 찍으려면 예전 사진을 지워야 했어요. 손주들 사진을 지우기가 아까우니까 결국 새 휴대폰을 사야 했죠. 또 다른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박할아버지라는 분인데 64기가 휴대폰을 쓰시다가 카톡으로 손주들이 동영상을 자주 보내주니까 금세 용량이 찼어요. 그래서 중요한 가족 사진들을 지워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사야 할까요? 내 경험으로는 최소 128기가는 되어야 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각종 앱들, 이런 것들이 다 저장 공간을 차지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손주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저장하시잖아요. 그리고 카톡으로 받은 사진들도 계속 쌓여요. 건강 관련 앱이나 은행 앱들도 설치하다 보면 용량이 금세 차요. 그런데 문제는 저장 용량이 큰 휴대폰일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충분한 저장 용량의 휴대폰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부족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낫거든요. 내가 직접 해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절약한다고 64기가 휴대폰을 샀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용량이 부족해졌어요. 사진 지우고 앱 지우고 하면서 불편하게 썼죠. 손주들 사진이 계속 쌓이는데 지우기는 아까우니까 카톡 사진들을 지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정말 후회됐어요. 결국 2년 만에 새 휴대폰을 샀는데 이번에는 256기가로 샀어요. 처음부터 256기가를 샀다면 더 오래 쓸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돈을 더 많이 쓴 셈이 됐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거예요. 휴대폰을 3년 이상 오래 쓰실 거라면 처음부터 128기가 이상으로 사세요. 당장은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새 휴대폰 사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휴대폰 가게에서 저장 공간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사시고 부족하면 그때 바꾸세요. 이런 말 하는 곳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장 공간은 나중에 늘릴 수 없어요. 처음에 정해지면 끝이거든요. 정직한 가게에서는 이렇게 말해줘요. 어르신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오래 쓰실 거면 128기가 이상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조언해 주는 곳에서 사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오래 쓰시려면 저장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휴대폰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냐고요? 우선 필요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지우세요. 똑같은 사진을 여러 장 찍었으면 가장 잘 나온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카톡에서 받은 사진들이 많이 쌓여요. 카톡 들어가서 설정 눌러보시면 자동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끄면 받은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사진만 따로 저장하시면 용량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안 쓰는 앱들도 삭제하세요. 처음에 이것저것 깔아놨다가 안 쓰는 앱들이 많거든요. 한 번도 안 연 앱들은 과감히 지우세요. 동영상은 사진보다 용량을 훨씬 많이 차지해요.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사진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동영상 하나가 사진 10장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가끔 휴대폰 가게에서 이런 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어르신 사진 많이 안 찍으시죠? 그럼 32기가면 충분해요.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들이 많아요. 카톡 메시지, 받은 사진들, 앱들 이런 것들이 모이면 금세 용량이 차요. 내가 아는 김할머니도 나는 사진 별로 안 찍는다고 하시면서 32기가 휴대폰을 사셨는데 6개월 만에 용량이 다 찼어요. 카톡으로 받은 사진들과 손주들 사진 몇 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진 안 찍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소 64기가는 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28기가를 추천해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새 휴대폰을 사실 때 기존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해줘요. 이때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다 옮겨지는데 이것 때문에 새 휴대폰도 금세 용량이 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옮기기 전에 기존 휴대폰을 먼저 정리하세요. 정말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우세요. 그러면 새 휴대폰을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진들은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따로 보관해달라고 하세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사진들이 다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휴대폰 용량이 부족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휴대폰 정리 앱이라는 걸 깔면 안 돼요. 이런 앱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가끔 중요한 파일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직접 하나씩 확인하면서 지우는 게 가장 안전해요. 조금 번거로워도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휴대폰 살 때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36개월 할부는 절대 하지 마세요. 12개월이나 24개월로 하시고 가능하면 일시불이 최고예요. 할부 개월 수를 물어봤을 때 얼버무리는 가게는 피하세요. 둘째, 제휴카드로 사더라도 총 기기값과 할부 개월 수, 그리고 할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짜 휴대폰은 세상에 없어요. 돈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셋째, 저장 용량을 꼭 확인하시고 최소 128기가 이상으로 사세요. 처음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휴대폰 사러 가서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서두르지 마세요. 휴대폰 가게에서 오늘만 특가, 지금 당장 결정하시면 더 싸게, 다른 곳에서는 이런 조건 못 받아요, 이런 말로 재촉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일수록 의심해 보세요. 정직한 가게에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다른 곳도 알아보시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줘요. 자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는 윤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는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이 가격이에요 라고 재촉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가게를 더 알아보시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 오시면 더 비싸질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게에 가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오세요 라고 하시더래요. 윤 할아버지는 결국 두 번째 가게에서 사셨는데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정직한 가게도 많아요. 조금 번거로워도 여러 가게를 둘러보시고 이상한 조건 제시하는 곳은 피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세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할머니, 이 조건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금방 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살 때는 꼭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휴대폰도 가져가세요. 전화번호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또 하나, 계약서는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그냥 서명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아흔들을 살아본 제 경험으로는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일수록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더라고요. 평범하고 정직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서 사는 게 결국 가장 이득이에요. 싸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직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에서 사세요. 직원이 내 질문에 성의껏 답해주고 단점까지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휴대폰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충분히 현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메모해 두시고 휴대폰 사러 가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조건을 제시하는 가게를 만나시면 당당하게 아니요, 다른 곳에서 사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나오세요. 우리 돈 주고 사는 건데 왜 속아야 합니까? 젊은 사람들도 휴대폰 살 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이야 더 조심해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보다 똑똑하게 휴대폰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휴대폰을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가게에 가서 따지세요. 이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른데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만약 가게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신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명한 소비가 현명한 노년 생활의 시작이에요. 휴대폰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똑똑하게 사시면 그 작은 승리가 다른 쇼핑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쉽게 속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똑똑하고 현명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대폰 사러 가실 때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36개월 할부 거부, 제휴카드 진실 확인, 저장 용량 충분히 사기.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휴대폰 사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복가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